자,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제목, 상가가 텅텅 비어있는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. 상가 건물 멀쩡한데 왜 비어있겠습니까?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요즘에 텅텅 비어있는 상가 많죠? 엄청 많아요. 특히 신도시일수록 더 심합니다. 이게 신도시일수록. 보통 신도시 가보면 신축 아파트나 이제 어떤 뭐 도로 정비해가지고 엄청 깔끔한데 뭔가 이상한 게 뭐냐면 굉장히 뭔가 좀 한적해요. 이게 좀 많이. 네. 거기 분명히 사람은 살고 있는데 일단 낮에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밤에 되면 사람이 진짜 없어요. 네. 그리고 상가는 이미 지어진 지 오래인데 장사하는 곳보다 안 하는 곳이 더 많아요. 네. 이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. 이게 일부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뭐 신축 아파트나 그 신도시 지역은 너무 흔합니다. 이게 분명히 저기 비싼 돈 주고 상가 분양 받은 분들 좀 많겠죠, 여러분? 그분들 아마 애가 탈 겁니다. 왜냐하면 상가 분양을 받은 목적이 뭐예요? 그냥 분양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? 아니죠. 여기 내 분양받은 상가에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이제 월세 받고 이제 불로소득을 좀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불로소득은커녕 이제 빚만 지는 거죠. 예. 여러분 상가 분양비가 엄청 비쌉니다. 아파트보다 더 비싸요 이게. 예. 정말로. 일단 저 아파트가 지어졌다는 거는 상가 분양도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맞죠? 근데 분양을 받았음에도 저렇게 지어진 지 한참 됐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임대 현수막 딱 걸려 있으면 저 상가 분양 받은 분들은 속이 얼마나 탈까 이게. 그분들도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분양받은 게 아닐 겁니다. 그냥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그냥 나이 먹고 이제 일 안 하려고 그냥 월세 받아먹으면 살려고 그렇게 한 건데 이제 잘 안 된 거죠.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노후 준비수단으로 뭐 건물주가 된다. 아니면 이제 뭐 상가 분양 받아가지고 월세 놀이 한다. 이제 이런 개념은 이제 사실상 저는 없다고 봐요. 네. 이제는 뭐 저기 뭐 좋은 지역의 아파트도 상가 다 비어 있어요, 여러분. 상가는 정말로. 그럼 왜 아파트 상가에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지 아세요? 아파트 상가 저기 깔끔하게 다 지어놨는데 왜 사람들이 안 들어올까? 아파트 상가가 뭐예요? 보통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용하라고 만든 공간이에요. 일반 사람들 이용하겠습니까? 일반 사람들? 일반 길거리 사람들? 일반 길거리 사람들 이용할 수 있지만 사실 잘 이용 안 하죠. 보통 아파트 이제 단지 외곽에 있잖아요. 그러면 주 고객층이 대부분 아파트 입주민들이에요. 맞죠? 근데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상가 이용을 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. 보통 신도시 아파트가 많이 비쌌잖아요, 여러분. 그럼 그분들이 대출을 많이 받고 들어왔겠죠. 분명히.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이제 나간 돈이 장난 아닌 거죠.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나가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신축 아파트 사는 분들도 좀 쪼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. 못 버티는 사람도 있고. 그래서 팔고 나오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, 여러분. 옛날처럼 사람들이 막 뭐 신도시 신축이라 하면 무조건 들어가고 이제 그런 것도 아니야, 이게. 워낙 거품 심하기 때문에. 그래서 지금 뭐 그 신축 신도시 들어가신 분 중에서 아마 좀 힘든 분들 많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신축 아파트 살면서 이제 영끌한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제 아파트 원금 이자, 관리비, 생활비, 차 있으면 차 할부금, 차 보험료, 뭐 식비, 뭐 이런 것까지 하면 사실상 남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. 아마 저축 못 할 겁니다. 그러면 상가 이용을 하겠습니까? 안 하겠습니까? 잘 안 하죠. 거기다가 보통 신축
이제 신도시 아파트는 보통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. 젊은 부부가 많은데 그런 분들은 보통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게 익숙합니다. 그래서 굳이 상가 이용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. 이게. 그래서 이제 뭐 상가가 이제 인기가 없는 거죠. 야, 오늘 날인가 보네요. 오늘 날인가 봐. 오늘 어디 뭐 정신병원에 다 탈출했나? 예.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이런 얘기해서. 요즘에 좀 억울하 많은데 오늘 좀 유독 많네요. 예. 그래서 지금 비어있는 곳은 앞으로도 비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. 예, 앞으로도. 왜냐,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 저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 돼버렸어. 뭐 신도시 아파트 상가나 아니면 이제 뭐 지산업센터 아니면 뭐 거북선 같은 데들 보면 빈 상가들 많잖아요. 이미 지어진 지가 한 3년 됐어요. 근데 그런 데도 비어있어. 그럼 앞으로 들어갈까, 앞으로? 사람들 입장에 저기는 하면 안 되는 거,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. AI 때문에 2030 취업도 안 돼서 돈도 안 쓸 것 같아요. 자기 돈 안 쓰겠죠, 이게.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안 쓰는 사람도 있고 돈이 있는데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쓸 돈이 없으니까 안 쓰는 거고 돈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해서 안 쓰는 거죠. 내가 언제까지 일한다 보장이 없는데 그럼 이 남은 돈으로 노후 보내야 되는데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죠, 이게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영끌해가지고 뭐 상가 분양받고 아파트 구입하는 문화는 좀 없어야 돼요. 없어야 돼.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집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.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집을 사야 되는데 영끌했다는 게 뭐예요? 그 대출금 다 갚을 요량으로 대출 받은 게 아니에요. 집값 오르니까 더 비싸게 팔 목적으로 욕심부려서 무리해서 대출 받은 겁니다. 지금 아파트 막 좋은 데 살고 있어서 좋은 것 같지 막상 이제 사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불안불안해, 이게. 예. 지금 영끌에서 가는 분들 보면 직장 누구 둘 중에 한 명이 그만두면 작살납니다, 이게. 작살나. 예. 그 자식까지 있는데 자녀 교육비까지 올라가면 난감하죠, 이게. 버는 건 뻔한데. 그래서 마냥 뭐 아파트 산다고 마냥 부러워하지 마십시오, 여러분. 예. 힘든 사람들 많을 거예요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아는 집도 본인이 하는 떡집이 잘 되니까 위에 신도시 시작할 때 상가 2개 받았는데 계속 몇 년 공실이라 대출만 갚느라 너무 후회하셨어요. 딸 한 명이라 물질 사람도 하는데 너무 욕심부려서 고생만 한다고 주변에서 안타까워하심. 하는 일이 잘 되는 거랑 투자는 또 다른다는 걸 또 느끼죠. 라고 적어주셨습니다. 돈을 좀 많이 벌었나 봐요. 떡집이 잘 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요즘 떡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먹으니까 뭐 동네에서 유명한 떡집인가 보네요. 떡집이 잘 안 맞는 것도 있는데 떡집 막 그렇게 큰 돈 벌기 힘든데 왜 떡이 이 대중적인 음식은 아니에요, 사실. 떡 우리가 자주 즐겨 먹지는 않잖아. 떡집이 잘 안 망한 건 있어요, 여러분. 떡집이 잘 안 망하는데 그렇다고 떡집으로 이걸 돈을 많이 번다? 이거 좀 힘들거든. 왜냐하면 떡이라는 게 우리가 대중적으로 자주 찾는 음식은 절대 아니에요. 호불호가 좀 있어요, 이게. 거의 명절이나 어디 뭐 집안 경조사 있을 때나 떡을 주문하지 그때 아니고선 잘 안 먹잖아. 그렇지 않습니까? 여러분 살면서 떡 먹는 기회가 얼마나 있습니까? 1년에 보통 설, 추석 아니면 경조사, 제사 이때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먹고 싶어서 떡을 사는 경우는 잘 없어, 이게. 그래서 떡집이 잘 된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. 마음부터 잘 된 떡집이 있나 봅니다. 예. 근데 위례 신도시에 상가를 2개 분양받았다. 자, 위례 신도시 상가 분양비는 이제 평당 최소 4천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. 그리고 이제 저 송파 쪽 근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위례 신도시가 하남하고 송파 걸쳐 있을 겁니다. 맞죠? 예.
이게 서울하고 서울 송파 쪽하고 네, 맞아요. 네, 하남하고 거쳐 있어요. 맞아, 반반씩. 하남 쪽은 한 보니까 상가가 이제 평당 4, 5천만 원, 송파 쪽은 한 7, 8천만 원. 엄청 비싸죠, 여러분. 엄청. 그러면 와, 상가 분양을 이거 2개 받았다고 했으니까 한 10억 원 넘게 들었겠네. 아, 그냥 하던 걸 하시지 그냥. 사람 욕심이라는 게 욕심이라는 게 막 그냥 돈을 잘 벌면 그걸 만족하면 되는데 더 벌고 싶은 거야 이게. 사업이 망하는 경우 두 가지 있거든요. 장사가 안 돼서 망하는 경우인데 장사가 잘 되니까 거기 뽕이 차가지고 무리했다가 말하면 무리했다가 2호점 3호점 내가지고 이거 뭐 상가는 장사가 다른 건데 그런 거 내가 돈 잘 버니까 더 많이 벌고 싶은 거야 이게. 그리고 욕심부린 것 같아. 그리고 분명히 이 상가 분양받을 때 대출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. 대출을 엄청 많이 받았을 거야. 그동안 번 돈도 있겠지만 번 돈만 가지고는 안 되죠. 택도 없지. 상가 분양비용이 얼마인데. 그럼 대출도 많이 받았겠지. 와, 그러면 이거 상가 분양받을 때 대출금 하면 정말 많이 나가겠다. 2개 합쳐도 달에 원금이자까지 500원 넘게 나가겠는데? 그렇지 않겠습니까? 600 나갈 수도 있겠다. 2개니까. 이 떡집이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저 감당이 힘들 것 같은데, 이게. 차라리 저거리 집을 사시지, 그냥. 저, 차라리 그냥 뭐 무리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대출받아서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사는 게 낫지 않았을까? 이 사람들 욕심 때문에 안 하거든. 욕심 때문에. 맞죠? 욕심 안 부렸으면 괜찮잖아, 이분이. 맞죠? 욕심 안 부리고 있으면 돈 잘 버니까 그냥 적당히 우리 능력에 맞게 그냥 적당히 대출받아서 살 수 있는 아파트 그냥 구입하고 그걸로 감당했으면 이렇게 안 됐겠죠? 이렇게. 네.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굉장히 망가지고 있습니다. 욕심 때문에. 영클도 그렇고 비트도 그렇고 그냥 내 가진 선에 만족하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만 책임지면 되는 건데 너무 자기의 어떤 그런 감당할 수 있는 범죄를 초과한 거죠 이게. 이거 분명 문제될 것 같은데 이거 상가 헐값에 팔지 않으면 문제될 것 같은데 상가라는 게 진짜 이게 똥값이에요. 똥값 팔면 정말 똥값입니다. 뭐 상가 8억에 분양받아도 막상 있잖아요. 경매 가면 유찰됩니다. 낙찰 안 돼. 막 8억 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출 못 갚아서 경매 넘어가잖아요. 그러면 한 4차례 5차례 유찰됩니다. 그럼 깎이죠 이게. 그 깎여가지고 막 1억 5천에 낙찰돼. 난 8억 주고 분양받았는데 그 6억 5천이 손해죠. 거기다가 이자 낸 것까지 합치면 이자 낸 거 세금 낸 것까지 합치면 돈 더 많이 손해보겠지 이게. 상가는 분양할 게 엄청 비싸고 팔려고 하면 정말 사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그렇죠. 이게 집이 아니니까 애물단지야 애물단지. 그러니까 상가가 이제 경매에 나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안 되는 자리라는 거야. 안 되는 자리. 아니, 상가가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장사가 안 되면 그냥 빈 껍데기에 빈 껍데기. 그렇지 않습니까? 거기다 집도 아니야. 뭐 사람 살 수 있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. 이게 주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. 그 불법이 여러분. 용도 부양하는 것도 상가는 상가거든요. 상가의 목적이 있단 말이야. 돈을 벌려고 하다 세게 날렸네 이게 참 난감하게 그런 거예요. 지금 공실이면 앞으로 계속 공실일 텐데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쭉 공실이야 쭉 공실. 그리고 이미 분양받을 때 대출 받았으니까 그 대충 갚아야 되죠. 원금이자 계속 갚아야 돼. 세금도 내야 될 겁니다 아마. 그러면 돈을 못 버는데 세금만 계속 나가는 거야. 세금이나 이제 그 대출금만 나가는 거예요. 거기다 팔려면 내가 이제 분양받은 비용보다 훨씬 더 낮게 팔아야 돼. 손해 많이 봐가면서. 근데 이거 안타깝긴 한데 이거는 사실 뭐 개인이 잘못한 거죠. 맞죠? 누구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.
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 욕심 때문에 막아요. 욕심 때문에.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은 잘 유지하고 그냥 적당히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책임지면 되는 건데 사람들이 좀 깜냥을 모르는 것 같아요. 깜냥을. 네. 특히 사람들이 위험할 때가 뭐냐면 뭔가 내가 잘 된다 생각이 돼 있죠. 그런 게 있어요. 투자도 보면 그런 게 있어. 투자도 내가 뭔가 투자해가지고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뭔가 내 실력인 거 착각을 해가지고 무리하다 골로 가는 거 무리하다가 맞죠? 제가 봤을 땐 잘 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. 그걸로 막 몇 배로 불려가지고 돈 잘 벌고 이런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잘 유지하는 거야. 5년이든 10년이든. 그것만 하면 되거든. 근데 이제 내가 그동안 실패를 안 보다 보니까 내가 하면 다 잘 될 거야. 난 마이너스 손이야. 내가 하면 다 손대는 족족 다 잘 될 자신 있어. 그 믿음 가지고 했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는. 왜냐하면 장사 잘 되니까 내가 건드리기가 잘 되네. 그러면 내가 상가 투자해도 잘 되겠네. 이 생각하신 것 같아. 이 위험합니다. 그러니까 보통 내가 잘 되는 게 있죠. 그럼 그것만 잘 되는 거야. 다른 거 건드리다 다 잘 되는 게 아니야, 여러분.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냥 그것만 하시면 돼요. 괜히 욕심부려서 이것도 저것도 했다가 다 망가집니다. 아무튼 여러분 지금은 욕심부리면 안 돼요. 예. 그러니까 과다한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. 적당한 욕심만 가지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